말 한마디로 천냥빚도 갚는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말실수 하나로 오랫동안 쌓아왔던 것들이 무너지기도 하고 말 한마디로 엄청난 기회가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누구나 말을 잘 하고 싶어 합니다. 어떻게 해야 나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오늘은 말과 대화에 관해 이야기합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독서남의 책 읽는 날입니다. 오늘은 말하기에 관한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셀레스트 헤들리의 말센스라는 책인데요. 스몰 빅 라이프에서 나왔고요. 저는 출판사로부터 책을 제공받았지만 평가는 100% 저의 개인적인 판단임을 말씀드립니다. 이 책의 저자를 아시는 분도 아마 꽤 있으실 것 같아요. 이분의 테드 강연이 아주 유명했습니다. 좋은 대화를 하기 위한 10가지 비법이라는 강연인데요. 무려 1300만 조회수를 기록했거든요. 이분의 말하기에 관한 오랜 연구와 강연을 엮은 책입니다. 원서의 제목은 We Need Talk인데요. 번역본에서는 조금 다른 제목을 선정했습니다. 처음에는 말센스라는 제목이 조금 어색하다고 느껴졌는데 책을 읽고 나니 핵심 단어를 잘 뽑아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책을 처음 접한 사람들에게 잘 와닿는 제목인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이 책의 특징은 아주 명확합니다. 말하기에 관한 책이라고 하면 흔히들 어떻게 스피치를 잘할까, 어떻게 유머러스하고 유쾌한 대화를 이끌어 나갈까, 어떻게 해야 대화에 주눅들지 않고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을까, 다른 사람의 말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주제의 대화를 준비해야 할까, 이런 질문들이 떠오르는데요. 말하자면 화술, 대화의 스킬인 거죠. 그런데 이 책은 전혀 다른 주장을 합니다. 스킬이 오히려 대화를 방해한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말을 잘 하기 위한 스킬이 아니라 소통을 잘 하기 위한 원칙들입니다. 논리나 유창한 말솜씨보다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공감이 성공적인 대화를 이끈다는 것이 저자의 철학입니다. 접근이 꽤 신선하죠. 책의 날개에는 글쓴이가 당신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것들이라는 항목이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려 보겠습니다. 말을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하고 싶은 욕구를 참는 것이다. 말이란 언제나 상대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쁘다. 설득을 잘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논리적인 설득이 아니라 감성적인 설득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건 논리가 아니라 감성이다. 사람들은 논리적으로 올바른 사람보다 정서적으로 친절한 사람에게 훨씬 더 잘 설득당한다. 말싸움에 밀리고 싶지 않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싸움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다. 말싸움의 승자는 없다. 모두가 패자일 뿐이다. 말싸움의 승자는 말없이 그 자리를 뜨는 사람이다. 대화 자체가 두려운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대화법이 아니라 두려움에 맞서는 법이다. 그 두려움은 상대가 아닌 당신이 만든 것이다. 상대의 반응을 두려워하지 마라. 당신 스스로를 믿어라. 말센스가 뛰어나고 싶은가? 그렇다면 당신이 먼저 배워야 할 것은 말이 아니라 센스다. 분위기 파악도 못하면서 말솜씨가 뛰어난 사람은 없다. 말센스란 무엇보다 분위기를 읽어내는 능력이다. 경청하고 질문하고 배려함으로써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었던 말을 끌어내라. 어떠신가요? 꽤 설득력 있게 들리지 않나요? 대화란 기본적으로 말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주고받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주고받는 것이 꼭 말이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누구와 어떤 주제로 대화를 나누든 가장 좋은 대화는 공감이 일어나는 대화죠. 공감은 말재주나 화술이 뛰어나다고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한마디의 격려, 위로, 응원, 아니면 진심 어린 표정과 눈빛만으로도 얼마든지 공감이 가능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계속해서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자의 대화 철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말을 잘 하기 위한 스킬이 아니라 소통을 잘 하기 위한 원칙들입니다.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 재주의 향상이 아니라 말 센스의 향상이라는 거죠. 말 센스란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고, 재촉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논쟁하기보다는 공감하는 것입니다. 책 구성도 조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총 16개의 꼭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말센스 1부터 말센스 16까지. 다양하면서도 참신한, 또 많이 공감되지만 그동안 놓치고 있었던 원칙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말센스 첫 번째,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낸다. 이런 말이 있어요. 학생일 때는 질문을 잘하고, 졸업하고 나면 배운 것을 잘 정리해서 말하고, 시간이 더 지나면 깨달은 것을 말하고, 나이가 들면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한다. 우리는 대화에서 자신이 하고 싶어 하는 말을 하기에 바쁩니다.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고 경험한 것들을 내 입장에서만 말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는 대화가 잘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상대의 이야기에서 주인공은 항상 상대여야 합니다. 이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언제나 나는 상대가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를 길게 늘어놓는 사람이 될 거예요. 이런 사람의 심리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상대를 통제하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내가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말센스 다섯 번째,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듣는다. 진정한 듣기는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단순히 상대의 말을 이해하고 응답하기 위해 듣지 말고 상대의 입장과 마음을 헤아리기 위해 들으라는 말입니다. 상대의 말, 어조, 눈빛, 표정, 그리고 몸짓까지 모두 살피면서 귀가 아닌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센스 여섯 번째, 상대가 보내는 신호에 안테나를 세운다. 상대가 나의 말에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를 잘 살피라는 말인데요. 대화하는 도중에 상대가 하품을 하거나 딴청을 피우거나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고 싶어 하는 신호들을 잘 캐치해야 합니다. 누군가와 대화할 때 상대가 지루하고 재미없고 듣기 싫은 말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사람과 대화하고 싶지 않잖아요. 상대의 듣는 태도까지 살피는 대화가 필요합니다. 말센스 12번째, 말은 문자보다 진정성이 강하다. 스마트폰은 의사소통에서는 매우 편리합니다. 그렇지만 말에는 문자에서 느낄 수 없는 감정과 감각과 뉘앙스가 있습니다. 중요한 말, 진정성을 담아야 하는 것들은 문자가 아니라 말로 전달해야 합니다. 사실 디지털 문화가 익숙한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친구나 연인, 부부 사이에서도 너무 중요한 대화들을 문자로 던지는가 하면 회사에서도 사표를 문자로 전달하고 해고 통지도 문자로 합니다. 저는 이게 비인간적인 모습인 것 같아요. 중요한 대화는 꼭 말로 합시다. 말센스 16번째, 바로잡지 못할 실수는 없다. 저는 이 마지막 장이 가장 와닿았습니다. 저의 대화 철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땡큐와 익스큐즈에 인색하지 말자거든요. 감사 표시와 사과를 하면 흔히들 자존심이 상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만 감사와 사과를 잘 표현할 수 있어요. 말을 하다 보면 분명히 실수를 하게 됩니다. 실수하지 않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만약 여러분이 말을 하다가 실수를 했다면 그때 필요한 건 자기 합리화나 변명이 아니라 사과입니다. 이 외에도 좋은 내용들이 참 많아요. 질문을 통해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하지 않는다. 머릿속의 생각을 그대로 흘려보낸다.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된다. 옳음보다는 친절함을 선택한다. 저의 손바닥 정도의 크기밖에 되지 않는 크지 않고 가벼운 책이니까 들고 다니면서 읽기 좋습니다. 그리고 책을 구매하면 토크 다이어리라는 별책을 주나봐요. 언제 누구와 어떤 대화를 나누었고 기억에 남는 말을 기록할 수 있는 대화 일기장입니다. 이 책을 요약해보자면 대화를 위한 좋은 토대라고 하고 싶어요. 대화를 기술적인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방법입니다. 오히려 대화를 위한 마인드가 잘 준비되어 있다면 어떤 대화를 하든 그것이 대화의 기술이 되는 거라고 생각해요.
성공적인 대화를 이끄는 마인드를 준비할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통해 사람을 죽이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책 읽는 날 독서남이었습니다.